김치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으며 더 높은 교육 성과로 보답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꿈과 소원이 있듯이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 또 이것이 평범한 나 같은 교원으로서 너무도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이 그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2018년 9월 28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대학에 나오시어 대학 창립 70돌을 맞는 교원 연구사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 축하해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평범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영광의 그날 우리 평범한 교원들을 그렇게 내세워주시고 우리 대학을 나라의 인민경제를 힘있게 떠밀고 나가는 기관차로 손두마차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교육성과로 보답할 맹세를 다지고 떠나졌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김치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궁궐 같은 살림치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집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우리들이 받아하는 사랑이 너무도 커서 눈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감격도 새로운 2014년 5월 우리 대학 교육자 살림집 콘서트장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여러 곳의 중요 대상들을 건설하다 보니 자금이 긴장하지만은 인재육성 사업에 한성을 바쳐가고 있는 우리 김치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 위해서는 정말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김치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잘 지어줘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살림집을 찾으셔서는 몸소 수도꼭지도 틀어보시고 전자제품 리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보답의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모든 교원 용사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개발 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모든 정욕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쥐고 나가자.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인 소환을 뜨거운 격정 속에 받아하는 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기어이 이룩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얼마 전에 시군 강화를 위한 노선도 제시해 주시고 이번 서한에서는 3대 혁명 불국의 쟁취운동을 시군 윤학기업소를 포괄해서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전 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시군이 마땅히 3대 혁명의 고점으로 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시군 강화를 해서 바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헌신과 로고가 가슴독이 안겨오고 어깨도 무거워지고 또 신심도 생깁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소원을 높이 받들고 시안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의 의도를 정확히 알려주고 온 시가 3대 혁명 열의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3대 혁명 불공기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은 3중 3대 혁명 불공기를 쟁취한다입니다. 그래서 3중 3대 혁명까지 받을 때 한 10년간은 경이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3중 3대 혁명까지 받고 나니까 마음이 탄기가 좀 누꺼졌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원을 받아안고 이제부터 우리 정보들도 발동시켜가지고 이 3대 혁명 기수의 용의를 빛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3대 혁명 기수들은 우리 당이 핵심이고 이 법에 들여있는 거, 이 내용이 제일
감동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3대 혁명 윤리 북을 끓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상의식이 개변되고 김에 문화 수준이 올라가고 이 농장이 면모가 일신되는 거 알립니다. 조건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3대 혁명 불경기 쟁취운동에 들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량하는 청구서 동지께서는 이번 사안에서 경제의 자립적이면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이제 기술혁명의 목표로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의 자력갱생은 이제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인 것만큼 이제 과학자로서 이제 사명감과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며 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저희 지난 서조 사업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됩니다. 현실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 3대 혁명 서조원들이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현실의 몸을 푹 잠그고 노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현실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기술 혁신의 종자로 잡아지고 수행함으로써 3대 혁명 전위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평양시 성배전부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시안의 전력 보장을 위한 기술혁신 목표들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조에서는 전력의 저중 손실을 줄이고 전력 계통의 역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연구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최진혁 동무는 수학적 모형화에 의한 정전 축전기 설치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최승혁 동무는 자동 역률 보상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과제는 개별적으로 잡았지만은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집단적 연구 기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목표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평양 버스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입니다. 올해 우리가 중점을 둔 것은 공장에 사장되어 있던 기계 설비들을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요객버스 생산에서 이빠진 공정들을 찾고 새로운 지구 장비들을 연구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사장되었던 대형 평삭반과 정삭반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용접기 제작이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애로한 난관이 조성되었지만 우리 서조원 모두가 힘을 합심하여 부족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구입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운이 날 수 있게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양 건설기계 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도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조에서는 그 서조원들을 현장에 부단히 접근시켜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사업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런 연구 과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서조원들의 기술 준비 정도와 특성에 맞게 연구조도 무어주고 현장 경험이 요구되면 필요하다면 그 공장 기술자들과 연구자도 무어주고 합심하는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동 연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 올해에만도 시멘트 지반 주입기, 소형 철분 가공기, 소형 멀탈 혼합기를 비롯해서 6종에 달하는 건설 장비들을 창안 제작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도입해서 오늘 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가를 전략하면서 노력을 전략하게 한 사업으로 이거 기술혁신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1차씩 정업원들 속에서 제기되는 이거 창의관들을 합평회를 진행해서 여기서 실리가 나는 문제들을 찾아지고 기술 역량을 망라시켜서 현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하변 공정을 한 공정 없앰으로써 생산성을 2배로 높이면서도 숱한 이거 자재와 노력을 전략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거 10여 건의 그 창의관을 생산 공정에 받아들였습니다. 대중의 그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기술혁신 사업을 진행하면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기술관리와 함께 설비갱신 사업을 좀 더 계획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기술자 노동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밀 정성 공정의 챗단을 개조하는 이런 사업을 올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서 정전 시기에 비해서 밀 가공 능력을
1.7배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원료 첨가제들을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로 이용하게 한 기술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서 한 3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 과제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지난 시기 이제 기술혁신 사업이라고 볼 때 우리 설교원들과 연구사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착상하고 하다 나니까 다 완성된 다음에 그 현실에 나가서 도입하려면 맞지 않아서 수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찾고 연구사 설교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기능공들하고 시주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도 찾고 이게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기술혁신안이 좋은 게 또 제기되고 또 이제 공장 조합원들이 누구나도 여기에 또 뛰어들게 되고 올해 파수지 송영기 속대를 만들어낸 것도 다 조합원들이 기술혁신 사업에 적극 돌진해서 결과입니다. 사리온 방직 공장에서 기능공 대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서 수많은 노력 혁신자들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화요 기술학습의 날을 운용을 정상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난 시기 교재에만 매달리던 낡은 툴을 마시고 매 생산자 대중이 자기가 맡은 기대와 공정에 정통하고 또 자기 작업에 실제 필요한 걸 배우고 배워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술 전습조 활동을 경쟁적으로 벌였는데 여기서 매 기능공들이 양성공들을 2명씩 맡아가지고 그들이 기술 기능 높이는 사업과 생산 실적을 함께 책임지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리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장에서 생산적 성과들이 이룩되게 됐는데 지포종합작업반 김은희 동무가 2년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데 이어서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공장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나어린 신입공들이 연간 계획완수자 대열에 당당히 들어섬으로써 공장 기능공 대열의 밝은 앞날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에서 우리 공장 기대공들이 순위권에 두는 성과도 이룩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형세가 여전히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보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달째 하루 감염자 수가 3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률도 8주일째 연속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보건 전문가는 10월 중순부터 자국이 전염병 전파에 새로운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12월 초부터 상황은 악화돼서 하루 입원 환자 수가 1,200 내지 1,4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 부문이 환자들을 미처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18일 하루 동안에 6만 5천여 명이 감염돼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연구소 소장은 자기 나라가 심각한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연말을 무난히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일랜드와 우크라이나, 에스파냐에서 대류행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때이르게 방역 조치를 완화시켰던 유럽 나라들이 다시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10월에 제한 조치들을 완화한 후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해서 이 나라 정부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유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루스 검사를 진행했으며 식당들의 야간 영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통운수 부문의 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5,690만여 명, 사망자 수는 515만 4,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파냐 까나리아 제도의 빨마섬에서 지난 9월 중순부터 시작된 화산 활동이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흘러내린 용암 흐름의 면적은 거의 1,000헥타르에 달하며 2,200여 개의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서게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산 활동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얼마 전 민주공고의 온화한 호수에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전복돼서 1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4도 높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1일 일요일, 음력으로 10월 6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에서 흐려서 비와 눈이 내리겠고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려서 비가 내리는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과 밤 사이에 한때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 남북도와 차강도에서 10 내지 30mm겠고 부분적으로는 50mm 정도겠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15mm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1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밤 조선소예수 주의경보,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소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밤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간속지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